저희가 최근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 투자하러 여기 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없어서 몰랐기 때문에 조엘한테 물어보게 된 거죠. 이게 한국 부동산,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한국에서 정말 사람들이 오는가? 그리고 그게 가능한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 왜 투자를 해? 나는 그게 가장. 왜? 최근에 2, 3년 전에는 우리가 집은 살다가 뭐 돈이 올랐으면, 왜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느 정도 올랐으면 그럼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집으로 가고 조금 더 큰 집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리타이어 하고 나면, 은퇴하고 나면 이제 뭐 렌털 인컴이 들어오는 정도의 작은 집 몇 채가 있으면 그건 참 좋겠다, 이 정도 선이었는데,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를 할 정도로 이게 투자가 엄청난 가치가 있나는 내가 좀 띵한 생각이 들고, 실제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하러 사람들이 와? 자기는 만난 적이 있어? 작년에 그 한국에 계신 분의 요청으로 줌 미팅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머니돈나를 보시고 전화를 네, 해서? 네, 네. 그러니까 뭐 아마 주변에서 미국 부동산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그분도 어떤 분은 개인이 연락 오신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파트너십을 이미 이 친구들이랑 아마 이렇게 돈을 모으셔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다 끌어모으면 어느 정도 투자금이 되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줌을 여러 분하고 같이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사가 됐어? 아니요, 성사는 안 됐어요. 왜냐면 제가 거짓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worst case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분들이 expectation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저는 그걸 못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이제 유튜브 뭐 아니면 블로그, 그리고 심지어 무슨 뭐 투자 금융 이런 데서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책도 막 나온 거야. 미국 부동산 투자하기. 미국에 사는 우리도 사실 투자로 뭔가 집을 산다 이런 거에 한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찾아보는데, 이분들은 책 한 권 읽고 오신다는 건가? 그러고 보니까 막 그 유튜브에서는 또 뭐 우리도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뭐 변호사도 준비됐다, CPA도 준비됐다, 에이전트도 준비됐다 이러면서 정말 강력하게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자, 팬데믹 전까지 나 개인적인 최은숙으로서의 집에 대한 개념은 우린 이렇게 말했어. 5년 정도 살 거면 집을 사라.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집값이 그 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무조건 파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파는 셀러가 부동산 그 에이전트 피를 내야 되는데, 에이전트 피가 6%에서 7%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으로 들어가는 뭐 클로징 피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내가 또 더군다나 융자를 하면 이자 들어가고, 그 비용을 생각한다면 한 5년 이상은 살아야지 그 집을 사는 게 낫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이 5년 이상을 그러면 여기서 살려고 하냐. 이게 내가 너무나 퀘스천이 되는 거지. 작년 초반기에 그런 그 줌 미팅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왜 이렇게 몰아치지 하는 느낌이 살짝 들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뭔가가 있었겠죠. 어떤 그런 뭐 책도 나오고. 규제? 책도 나오고. 들은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부동산이 한국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달러화가 주는 그 환율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때 제가 물었을 때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외국인이 미국에 집 사는 게 그렇게 자유로워? 그러니까 현금을 정말 뭐 한국처럼 내 집 팔으면 20억이 나와. 그러니까 그 20억 중에 10억을 뻑 들고 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 융자란단 말이야. 제가 줌으로 한국에서 미팅하신 분들은 캐시를 다 들고 있는 분이셨어. 부자가 많구나. 캐시가 얼마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나눠서 사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에버리지 이런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수익형 투자형 주택을 사시려고 하니까
요 가격대에 렌트가 잘 나가니까 요렇게 쪼개시면 되고, 그리고 지역은 제가 권해드리는데 그 당시에 워낙 비딩 워가 심했기 때문에 5만 불, 10만 이거를 불 더 당장 어떻게 하실 수는 없고 돈은 갖고 계시되 되면 하나씩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부동산 투자의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우리가 아는 부동산 투자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 or 20% or 우리 미국에서는 25% 보통 투자 형태 다 원하니까. 그러니까 100만 불이라고 딱 쳐놓고 우리가 그럼 시작을 하자. 그거에 25만 불 다운하고 나머지 75만 불을 레버리지로 남의 은행도 돈으로. 빌려서 남의 돈으로 빌려갖고 그걸 투자를 해서 사서 수익률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팔았을 때 그게 1.5 밀리언이 된다. 우리는 이런 가정 하에 그걸 은행 돈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게 부동산 투자의 가장 강점이에요. 그래, 그리고 우리 감가상각 얘기도 했잖아. 난 첫 번째는 한국에서 돈이 미국으로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도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하고.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내가 그때 줌 미팅을 할 때 어. 돈을 가져오시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일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저랑 계약을 하시고 여기 오셔서 하나하나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분들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 돈을 어떻게 가져가면 되냐고. 투자 이민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나는 그런 솔루션까지를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는 없었던 거지.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이걸 순수하게 캐시로만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부동산 그 돈을 여기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이 CD보다 안 좋을 수도 있었거든요. 뭐 그렇게 사셔가지고 이제 캐시로 투자해서 나중에 시세 차익만 하겠다. 그러면 뭐 그것도 make sense. 그렇잖아요. 근데 내 말은 모든 책이나 누군가가 이 미국 부동산 투자의 메리트를 얘기할 때, 어드밴티지를 얘기할 때 분명히 외국인 융자가 가능하다는 말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외국인 융자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네, 저는 제 경험은 제가 여기 유학 와서 학교 다니면서 렌트비가 아까워서 나는 외국인 융자로 저는 집을 샀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엄청 빨리 산 거지. 나는 이거 렌트비 너무 아깝다고 그 생각했던 당시부터 사람이었으니까. 부동산의 기질이 있었구만. 그래서 외국인 융자를 나는 받았어. 왜냐하면 나는 소셜 넘버도 있었고, 그 우리 남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컴이 있었고. 야, 그때는 소셜럼버를 줬구나. 네, 저는 받았죠. 아, 지금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외국인 융자를 한다고 말은 하는데 이제 절차상 그 ITIN인가 텍스 신고할 수 있는 그 아이디를 받아야 돼요. 그 넘버를. Individual 예, tax 그걸 받아야 ID. 돼요. 근데 제가 또 회계사한테 물어보니까 회계사는 그거는 세금 신고할 때 받을 수 있지 융자를 위해서는 안 내준다는 거야, IRS에서. 이걸 그러니까 좀 내가 이게-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 자, 미국에서는 융자를 하려면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소셜넘버가 있어야지만 크레딧 체크가 되고 크레딧을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융자가 구성이 돼.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당연히 주민등록번호인 소셜넘버가 없어. 그러면 은행에서 이 사람의 신용을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더군다나 소셜넘버가 없으니까 줄 수가 없어. 근데 그때에 발급받을 수 있는 게 ITIN이라는 텍스 아이디 넘버. 텍스 아이디 넘버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 텍스 아이디 넘버가 현재 우리 살아가는 요 시점에서는 세금을 신고하는 시점에서만 국세청에서 내주는 거지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평소에는 그 넘버를 내주지 않는다. 세금을 신고해야만 된다는 거는 그러면 세금을 내놓으면 소득이 발생해야 된다는 소리네. 그렇지.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돼서 소득이 소득이 발생을 있어야만. 해서 예를 들어서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했어.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얘가 내가 아르바이트 한 거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겠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W2를 발행했다면 그러면 그 순간에 ITIN 넘버라는 거를 주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융자를 받을 때 뭐라도 있어야 되잖아. 소셜 넘버가 있던 뭐 ITIN이 있던.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삐걱거리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 여기에 연고가 있으시거나 있다가 가셨거나 소셜 넘버를 만들어서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을 가셨는데 다시 뭘 사러 오시거나 아니면 자녀가 있어서 자녀가 여기에 소셜 넘버가 있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되어야지 외국인 융자가 쉬운데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렌더는
외국인 융자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렌더는 TIN 넘버를 받아서 융자를 진행하면 됩니다라고 말을 해. 근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럼 TIN 넘버를 IRS에서 신청하면 되나 보다 하고 그렇지, 융자가 그렇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쉽게. 어. 근데 실제로 IRS에서는 TIN 넘버를 소득 신고할 때 내준다는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필요하다고 아무 데나 내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 여기 말이 이렇게 처음부터 일치하지 안 맞아.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verify 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손님한테 돼요 안 돼요를 우리 에이전트가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있냐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이 해외 부동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미국 부동산 투자를 얘기를 자꾸 하니까 봤더니 개인이 아니라 LLC를 만들어서 해라 이런 소리를 또 하는 거야. LLC는 모르겠으나 S코퍼레이션으로 만들려 그러면은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LLC를 만들라고. 근데 여기도 약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모기지 융자는 LLC로 못 해요. 그렇지? 네, 못 해요. 그러니까 융자 없이 그냥 캐시로 사라는 소리네.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데 융자가 된다고 처음에 막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진짜 헷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멘붕이 온 게 가면서 우리가 뭘 모르고 있는 거가 있나? 저희도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하지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해서 손님들이 뭐 캐시로 사신 분들은 다 LLC를 갖고 계세요. 프로텍션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자기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LS의 목적 자체가 다른 것이니까. 이제 융자를 하는 경우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개인 이름으로 융자를 했어요. 융자를 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융자를 했는데 지금 이 투자를 해서 LLC 이름으로 집을 산다는 거는 그럼 결국 그 융자된 타이틀을 LLC 이름으로 바꾼다는 넘긴다는 얘기거든. 거지. 책임을 전가한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이제 그 LLC를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변호사한테도 물어보고 랜더한테도 물어봤어. 왜냐하면 이게 변호사는 된다고 하지만 이게 랜더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거든. 그렇지. 내가 만약에 나 혼자 있는 LLC를 만들었어. 그치. 그럼 엔터티가 나만 거기 들어있으니까 괜찮은데 제3자가 들어있으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런데 이 개인 이름으로 융자를 받아서 노트를 썼단 말이에요. 노트를 썼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오너십은 나중에 LLC로 텍스 레코드에 나와.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렌더가 나중에 은행이 뭐 보험을 업데이트를 하라. 그래서 뭐 그걸 보내라 했는데 그 보험에는 LLC라는 이름이 들어있을 거 아니냐는 거지 내 말은. 그럼 렌더가 이걸 봤을 때 너 홍길동인데 왜 홍길동 LLC야?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분명히 그 융자 서류에는 만약에 뭔가를 violate 하면 랜더는 그 사람한테 pay off 하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 그 융자 서류에. 그러니까 랜더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서 명의 변경을 한 거잖아. 그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는 되게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들을 해요. 아니 나는 그걸 실제로 봤어. 그 LLC로 해갖고 이렇게 처리를 해라 그러는 유튜브를 내가 봤어. 미국의 부동산 투자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융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첫 번째, 그지? 근데 융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자도 더 많이 낼 수도 있어, 그치? 그러면 오케이. 융자는 우리 머리로는 이게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에 30년, 40년을 산 우리 머리로는 일단 소셜 넘버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텍스 아이디라고 말하는 ITIN을 내려면 텍스를 신고하는 시점에 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또 조이스한테 확인을 했어요. 조이스한테 확인을 했더니 조이스가 얼마 전에 그 케이스가 있었다고. 옛날엔 해준지 모르지만 최근에 나는 케이스가 있어. 절대 안 해줘. 그 몇 년 전까지 우리가 그 가지고 있었던 오피스 빌딩이 우리 남편이랑 나랑 들어있는 LLC 이름으로 융자가 됐었어요. 언니, 커머셜은 돼요.
그러니까. 커머셜은 LLC로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집을 모기지 얘기해. 그렇지. 융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모기지. 그거하고는 다른 거지. 거죠. 자, 그러면은 머니돈나 프로그램에서는 우리의 결론이 융자는 우리 머리로선 이해가 안 된다. 어떤 불법적인 방법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우회해서 하는 방법으로 뭔가를 한다고 치면 그건 우리는 모른다. 우리 결론이에요. 자, 그럼 현금을 들고 와서 산다고 쳐. 현금을. 첫 번째는 사실 투자금으로 미국에다가 송금하는 게 미국에서는 언제나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뭔가 투자에 대한 거로 뭔가 서류를 만들어서 송금을 하겠지. 뭐 세금을 낸 돈을 내가 투자를 해외에 한다는데 뭐 뭔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100만 불짜리 지불을 합시다. 100만 불짜리 집을 샀어. 그러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거지. 팬데믹 때는 우리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뭐 막 20% 30%가 올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1년 후에 팔던 2년 후에 팔던이라고 쳐. 아주 많이 올랐다고 쳐. 그러면 150만 불이 된 거야. 2년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팔을 때가 됐어. 그러면 자, 150만 불에 팔을 때는 7%의 그 에이전트 피를 줘야 돼. 150만 불에 7%면은 10만 불이 넘어. 그지? 10만 5천 불이잖아. 10만 5천 불을 에이전트 피를 내야 돼. 그러면은 일단 140만 불로 변한 거야.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그래도 40만 불 벌었어. 근데 이제 거기다가 클로징 피를 내던가 뭔가 이제 이런저런 피를 생각해서 오케이, 다 합쳐서 내가 15만 불의 비용이 들었어. 그러면 135만 불이 됐단 말이야. 내가 미국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는 상식으로는 내가 그 집을 사서, 그 집을 팔아서 수익이 남으면 아까 한 것처럼 텐더리 익스체인지를 해서 나중에 텍스를 내겠어요 하든가 아니면 더 큰 집을 사면 돼. 그러니까 150만 불짜리 집을 사서 그 돈이 그 돈으로 바로 가면 세금이 없어. 그런데 내가 그거를 현금으로 통장에 가지고 있어. 그냥. 그러면 그게 세금 대상이 아니야? 조엔. 그 번 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번 돈을 35만 불이라고 쳐. 세금을 얘기할 때 가장 강점인 이제 미국에서는 세금이 한국만큼 그렇게 중과세도 없고 그다음에 뭐 재산세도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똑같이 내잖아. 똑같이 내. 팔았을 때 뭐 한국은 양도소득세가 뭐 얼마 몇 %인데 여기서는 외국인하고 내국인의 다른 점은 외국인이 그 팔은 금액의 10% 또는 15%를 IRS에서 원천 징수, withhold를 한다. 그거밖에 없어. 잠깐만, 10%가 집 가격에 대해서? 집 가격에 대해서. 그럼 자, 135만 불이 남았어. 그러면은 13만 5천 불을 위드홀드를 하는 거 10%. 근데 100만 불 이상이면 15%야. withhold 하는 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차피 그 저기 돌려받을 거니까. 내 계산할 때 위드홀딩 그러면 이제 위드홀딩을 했어. 그냥 한 15만 불이라고 쳐. 그러면 15만 불을 정부에서 위드홀딩을 한 후에 어떻게 해? 위드홀딩을 한 다음에 1년 지나서 이제 그 정부가 알아서 돌려주지는 않고 그 사람이 만약에 한국에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이제 클레임을 해서 그 돈을 돌려받죠. 그럼 결국은 그 35만 불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서 그렇지. 자기가 그 세금을 내야지만 그렇지. 소득세가 있잖아. 소득세가. 그러니까 그 투자용을 했으니까 소득세가 있을 거 아니야. 소득세가 35만 불이면 언니 얼마나 나올까? 그래도 10만 불은 나오지 않아? 자기의 마지노 텍스 베이스에 따라서 그렇지. 본인 파이낸셜에 따라 다르다. 근데 그거만 있다면 만약에 외국인이니까 다른 건 없고 35만 불만 있다라고 치면 그건 뭐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 나도 그럴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10만 불이 좀 넘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최종적으로 남은 돈은 20만 불에서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게 100만 불짜리가 150만 불이 됐다는 가정하에지 100만 불짜리가 만약에 120만 불이 됐어. 이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차피 이거는 롱텀 투자예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그렇지. 거야. 왜냐면은 그분들도 처음에 그렇게 상담을 할 때도 이게 중간에 그래서 그런 분이 상담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내가 해야 돼. 왜냐면 나중에 이거 생각한 게 아닌데요. 이렇게 그치. 나오기 때문에
이분이 뭐를 어떻게 알고 접근을 하시고 나는 이분의 백그라운드를 모르시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만 해줬다가는 큰일 나는 시츄에이션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질문을 하죠.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뭐고 최종 목적이 뭐냐, 어디까지 하시려고 하냐. 그 미국에는 1031이라는 익스체인지라는 게 있는데 거기까지 하실 거면은 의미가 좀 있고 중간에 그냥 단기로 하실 거면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보시라. 이제 뭐 그러니까 이분들은 처음에는 좀 많이 알아보려고요. 뭐 어차피 거기 못 가니까 이제 그런 거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집을 산다고 치면 3억, 4억, 3, 40만 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 시세로 따지면. 그러면은 뭐 한 7억, 그러니까 70만 불 이상의 어떤 돈을 내가 넣어놨어. 그리고 거기에 발생하는 세금들이 있어. 어쨌든 뭐 피도 있고 세금도 있고 이런 게 지나서 10년을 묶어둬야지만 이게 된다는 얘기잖아. 5년 이상. 그러니까 적어도 10년이에요. 적어도 10년. 적어도 10년이야. 왜냐하면 5년은 살아야 우리가 그래도 브레이크 이븐이야라고 말하는 시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조지아가 아니고 집값이 엄청 비싼 샌프란시스코야. 그럼 웬만한 집이 300만 불이야. 그러면 분산 투자도 안 돼 거기는. 조지아가 좋은 이유가 분산 투자가 되잖아. 거기 한 채 살 거 여기 몇 채 살 수 그렇지. 있잖아. 아니 근데 어쨌든 많이 오른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땅이 투자는 없으니까.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연수익률, 수익률. 내가 이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내가 100만 불 있어. 은행에 넣어놓으면 지금 이제 4%야.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는 그보다 더 높은가 안 높은가. 그거 보는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는 하나 더 수익 생각할 게 시세 차익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게 내가 정말 이 두 마리 토끼를 살찌고 튼실한 놈을 잡을 수 있는가 아니면 정말 볼품없는 죽어가는 토끼를 잡을 건가를 이제 타이밍하고 지역하고 물건 그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부동산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모든 게 다 황금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황금이 아니고 정말로 그 타이밍과 정말로 진짜 괜찮은 물건인가를 확인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잠깐 퀘스천. 자, 진짜 괜찮은 황금 같은 물건을 왜 미국에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팔려고 그럴까? 아니, 이렇게 황금 같고 그렇게 돈이 많이 나오는 부동산이 있으면 그냥 우리 동포들한테 하시라고 하지. 왜 한국까지 비행기 타고 건너가서 세미나를 하면서 책을 내면서 그러지? 한국 사람한테 너무 돈 벌어주게 하고 싶어서? 한국 사람이 돈이 많다니까 거기가 여기보다. 아니 우리 동포도 돈 많은 사람 많아. 자기 몰라? 부자는 어느 나라 부자라고? 이런 얘기 있어. 미국 부자를 한국 부자가 못 이기고 중국 부자를 미국 부자가 못 이긴다는 얘기가 있어. 부자라는 개념이 엄청 차이있어. 한국에 물론 뭐 이재용이라는 분도 계시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있는데 미국 부자는요. 한국 1년 GDP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 나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앞뒤가 안 맞아 아니야. 나한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속전속결이에요. 당장 쇼부 봐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장기간에 뭘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정말 괴로워. 100만 불 혹은 300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캐시를 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아이씨 무슨 퇴직금도 50억 받는 판에 500만 불 받은 거잖아. 받는 판에 뭐 그 정도 돈 들여갖고 와서 집 살 수 있지라는 한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한정된. 뭐 몇 퍼센트의 인구는 그렇게 하겠지. 그 사람들은 그 전부터 뭔가를 하고 있었겠지. 근데 지금은 너무 일반인들한테 이걸 막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그런단 말이야. 뭔가 남이 하는데 내가 안 하면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
막 LA로, 하와이로, 뉴욕으로 막 오는 거야. 그 집을 찾으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좀 빨리 하고자 하는 그 내비근성도 있고 있는데 조금 그 생각을 좀 차분하게 하시는 것도 그래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부라는 게 워낙 비교가 되니까 옆집 사람 이만큼 벌었고 옆집 사람 주식 이만큼 벌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급한 거야 마음이. 그래. 예. 그런데 유튜브에 나서 막 뭐라고 근데 그러면.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런 누가 뭐 이렇게 해서 미국 부동산을 했는데 수익률이 뭐 10몇 프로라고 써놨더라고요 책에. No way. 이거는 그리고 어떤 분이 그 단기 임대주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에어비앤비를 얼라우 하는데도 많지도 않거니와 그거 잡기도 힘들거니와 그리고 거기에서 단기 임대 수익에 물론 뭐 공실률 몇 %는 잡아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빠진 항목들도 되게 많고 아니 근데 콘도 얘기를 지금 잠깐 짚고 넘어가면 많은 콘도나 타운하우스가 우리 조앤이 몇 번을 강조했어요. 에어비앤비를 못하게 한다고. 에어비앤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렌털 리스트릭션도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가 저는 뭐 거기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지. 그 빙산의 일각을 대중화시켜서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모르는 사람 같으면 오 이거 진짜 꿈 같은 얘기다 할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좋은 곳에 가서 나도 거기 좀 살아보고 렌트를 줬는데 돈도 10몇 %의 수익률을 얻어. 그런 걸 누가 안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현지인들도 뭐 인베스트 한다, 콘도를 몇 개 산다 이럴 때 아니면 이번 집이라도 어소시에이션에 속해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렌트를 주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체크하잖아요. 이 집에 렌털 리스트릭션이 이 어소시에이션이나 이런 데 있는가. 아니 그러면 이제 그런 책을 쓰시거나 그런 유튜브를 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거 다 알아보고 다 되는 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겠지. 당연히. 근데 하여튼 저는 되게 혼동스러워요. 여기서 무슨 답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도 아까 그 LLC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뭐라고 다 말을 하냐면 렌더가 문제 삼지 않는 한 괜찮다. 이 답을 해. 그러면 렌더는 그 조그만 글씨로 언제든지 문제 삼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고 또 뭐냐면 페이먼을 잘하면 렌더는 괜찮다고 한다. 돈만 받으면 된다. 페이먼이 늦어지면 문제가 되지만 모기지 페이먼을 잘하면 문제가 없다. 근데 과연 문제가 없는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목돈을 엿다 보내서 그건 아니지. 조금만 이상해도 나는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 근데 그럴 경우는 거의 없어요라고 말하는 게 나는 안 돼. 아니 이제 한국계 은행에서는 사실은 외국인 융자를 그래도 내준다. 뭐 어떤 방법인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그럼 소셜 넘버도 없고 뭐 ITIN도 안 되고 그거는 사실 뭐 자세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외국인 융자 해준다. 미국에 와서 집 사실 때 융자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이제 전화로 해서도 확인하고 조앤도 실제로 확인을 했어.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지금 혼동이 왔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 그러면 그 융자를 했을 경우에 이자도 내야 되고 막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하고도 이 집이 수익률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우리 두 마리 토끼를 사실 조앤이 계속 말을 해. 팔았을 때 돈도 남아야 되고 이거 갖고 있는 동안에도 나도 좀 장사 좀 하려고요. 그런데 이게 맞느냐? 이게 정말 숫자가 그렇게 나오느냐? 개 중에 성공한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도 나는 맨날 손해 보는데 쟤는 맨날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코인도 지금 이렇게 꼬꾸라졌어도 그전에는 뭐 10억을 벌었네, 20억을 벌었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 꿈을 쫓아서 내가 하는 거잖아. 한탕을 하기 위해서. 그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된 그 한 명을 보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 한 명 외에 99만 9,999명은 손해를 봤어.
이게 되냐 이거지. 그래서 사실은 조앤한테 우리가 이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내가 마음이 되게 복잡했어. 왜냐하면 조앤이 실제로 뭐 이 동네에서 감투도 쓰고 있고 부동산을 직접 파는 사람 입장에서 조앤도 비즈니스를 해야 되잖아. 그럼 조앤은 됩니다. 오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야. 만약에 비즈니스만 생각하면 그렇잖아. 조앤한테 오세요. 파이눌로 오세요. 제가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뭐 오세요, 가세요, 사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조앤한테 이걸 해달라고 그러는 게 미안한 거지, 이 얘기. 근데 조앤이 처음부터 뭐라냐면 난 솔직하게 얘기할 거다. 나는 거짓말 못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지 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손님한테 이건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고 그리고 뭐 나쁜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당신이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 자, 이제 우리 신 작가가 사실은 정리를 이제 이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해줬어요. 뭐 여러 가지 웹사이트나 아니면은 그 이제 유튜브를 다 찾아보고 나서 신 작가가 마지막에 쓴 걸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융자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 현금으로 바로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이나 리스크, 올바른 전문가를 찾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미국 부동산 투자를 무조건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라고 우리 신 작가가 나한테 알려줬어요. 한국 분위기가. 한국에 있는 그 유튜브나 아니면 책이나 블로그나 뭐 이런 거를 해서 미국에 부동산 투자를 하세요라고 하는 대부분이, 왜냐면 언니 이거 신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거 다 들어보고 메모하고 해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럼 이 주제가 좋겠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연한테 미안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내가 요 마지막 요 말이 이거잖아. 조심해야 할 점. 리스크, 그게 위험이거든요. 위험 부담. 올바른 전문가를 찾는 방법에 대한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무조건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이제 돈나님들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돈나님들이 그걸 보시고 조금 아까 조앤이 말한 것처럼 잘못된 점, 잘된 점, 뭐 허와 실, 득과 실이지 이 경우에 득과 실을 비교를 한 후에 선택하세요가 아니고 무조건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 합니다. 그 정도 재산이 있는 분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